우선 내일 일정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아침 10시부터 그 숙소 1층에 홀을 하나 마련해 가지고 그 프레젠테이션 리허설을 할 지금 예정입니다. 리허설에는 이제 그 직접 그 프레젠테이션 하는 연사 네 분이 다 참석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싸이,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IT 전문가로 부르는 분, 그다음에 건축 조경 전문가로 부르는 분, 그다음에 대통령님 이렇게 리허설 하고 현장에서 우리 그 수행원들이 다 같이 보면서 피드백을 주면 그걸 조금 반영을 해서 2차 리허설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완성된 형태로 프레젠테이션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리허설하는 장소도 행사장하고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만 좀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 가지고 한번 리허설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리허설이 끝나면 중간에 잠깐 이제 그 한국 프랑스 정상회담이 있죠. 공동 발표가 있고 오찬 회담이 있고 근데 단독 회담이 있는데 이 문제는 조금 뒤에 하고 이제 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후 3시부터 시작하는데 순서는 사우디, 한국, 이탈리아 순서고 각각 30분씩 하게 됩니다. 현재 도착해 보니까 세 나라 말고 약간의 변수가 있을 수도 있다는 뭐 얘기도 들립니다만 확정적인 건 아니기 때문에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이번 4차 프레젠테이션인데 3차까지 우리가 줄곧 일관되게 그 국제사회에 전달해온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그 우리 엑스포에 참가하게 될 그 참가국들이 어떤 그러면 그 영어로 하면 베네핏, 우리로 하면 어떤 혜택이라고 할까 이런 걸 가질 수 있는지 이런 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점으로 갖고 있는 디지털 영상 기술을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영상도 많이 내고 3D 기술도 좀 구현해보고 뮤직비디오 우리가 뭐 전 세계적으로 강점 있는 뮤직비디오 좀 패턴도 이용해서 다양하게 30분 내내 눈길을 뗄 수 없도록 이렇게 프로그램을 지금 한번 구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제 몇몇 기자분들이 왜 에스파에 카리나가 등장하느냐고 많이 묻던데 뭐 카리나 에스파는 지금 그 자체로도 뭐 세계적으로 지금 블랙핑크를 잇는 그 걸그룹이니까 인기가 좋지만 에스파는 그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아바타와 함께 공연하는 우리 걸그룹이죠. 세계 최초의 그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디지털 기술, 그다음에 미래 세대 이런 부분을 강조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싸이는 그 전 세계에 우리가 지금 그 K-팝을 확산시키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그 아티스트죠. 그런데 싸이가 그때 이제 강남스타일이 나오고 나서 그 파리 에펠탑 앞에서 이른바 플래시몹이라는 거 있죠. 야 언제 한번 모여보자 하는데 그냥 즉석에서 했는데 그 행사에 2만 명이 왔어요. 그래서 그때 그 플래시몹처럼 부산 엑스포 통해서 다시 한번 강남스타일처럼 전 세계를 한번 모아보자, 뜻을 한데 모아보자 이런 취지가 있고, 두 분 이제 전문가분들은 이제 공개를 왜 안 하느냐 이제 또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이분들은 이제 싸이나 뭐 카리나나 이런 분들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공개가 되면 아마 전화를 많이 받으실 것 같고, 그러면 프레젠테이션을 앞두고 조금 이렇게 그 영향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프레젠테이션 마칠 때까지는 좀 편안하게 하실 수 있도록 공개를 하지 않는 겁니다. 공개를 하게 되면 아마 다들 이해하실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분인데 누구였지? 이거 한 분이야. 그럼 맞아 할 수 있는 두 분이고, 또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그 국제적으로 유명한 분들도 한두 분이 이제 그 영상으로 참여를 하시는데 그분들도 이거 했던 분이구나 금방 알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최강의 멤버로 지금 프레젠테이션을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이제 가장 중요한 그 대통령의 마지막 프레젠테이션 그 메시지가 궁금할 텐데, 지금 그거는 뭐
한 프레젠테이션 하기 한 1시간 전에 여러분께 주고 그 대신 제가 키워드 몇 개만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 그다음에 약속, 그다음에 보답, 그리고 연대. 뭐 이렇게 하면 대체로 어떤 그림인지 조금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질 것 같습니다. 이 행사가 끝나면 프랑스 미래 혁신 세대와의 대화, 스테이션 F라는 데를 방문하는데, 스테이션 F는 우리나라로 치면은 판교밸리 또는 구로밸리. 근데 프랑스에서 주장하는 거는 두 밸리보다는 조금 범위가 다양하고 규모가 크다. 그래서 판교나 구로의 조금 업그레이드, 업데이트 버전이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늘 어느 나라를 방문하든지 미래 세대와 만나고 또 스타트업이나 이런 중소기업과의 만남도 중요시하시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런 행사가 기획이 됐고, 지난번에 EU 정상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호라이즌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문제, 그러니까 유럽의 가장 전문가 집단들과 우리나라가 공동 연구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논의했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그런 맥락 중에 하나로도 또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돌아가서 한 프랑스 정상회담은 우선 공동 발표가 나오니까 그때 발표문을 보시면 전반적으로 회담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 후에 이제 내일 저녁에 1차장이 브리핑을 할 예정입니다. 또 최상목 경제수석도 브리핑할 예정이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그때 여러분이 들을 수 있을 것 같고, 큰 흐름에서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면은 한 프랑스는 일단 경제산업적으로 공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전, 항공 이 분야에서 두 나라가 다 굉장한 기술력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 분야에서 어떻게 기술 협력을 하느냐 이게 있고, 두 번째는 내년부터 프랑스는 원래도 그렇지만 UN 상임이사국이죠. 프랑스는 우리가 내년부터 이제 UN 비상임이사국이 되니까 UN에서 상임이사국과 비상임이사국으로서 어떻게 협력할 건가, 특히 뭐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협력할 건가, 이 문제가 있고, 세 번째는 이제 북한 문제죠. 두 나라가 특히 이제 인권을 강조하니까, 그러니까 프랑스는 원래부터 인권을 강조했고 그런 차원에서 아직 북한과 수교도 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북한 인권 문제를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다루기 때문에 이 문제도 아마 중요한 의제가 될 것 같고, 특히 하나 참고할 것은 지난 정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유럽을 순방하면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해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만, 마크롱 대통령이 그때 명확하게 얘기했습니다. 지금은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해제할 때가 아니라 국제사회가 협력해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이행해야 되는 때다,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했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또 논의가 있을 것 같고, 두 분이 공동 발표를 하고 오찬 회담을 한 뒤에 단독 회담이 한 30분 정도 예정돼 있습니다. 그때는 배석자가 이제 없기 때문에 아마 두 분이 속 깊은 얘기를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